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답변하실 때 김경숙 증인이 명시적으로 정유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승마 관련된 선수를 한번 고려해보라 라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고려하라는 말씀은 아니었고요. 예, 그냥 이렇게 승마 관련된 선수를 어떻게 이런 훌륭한 승마 종목하고 아시안 게임하고 그리고 이 정윤회 씨 딸 이렇게 정윤회 씨 딸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윤회 씨 얘기를 하면서 우리 학교에 이렇게 지원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넌지시 얘기를 하고 그거를 들으셨을 때 네. 어떤 느낌 가지셨어요? 제가 그때가 입학 처장되고서 한 달 된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체육 특기자의 문제니까 조금 더 유심히 관찰하는. 알겠습니다. 김경숙 증인 인정하십니까?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까? 저는 그런 알겠습니다. 말씀 드린 적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입시처에. 그 수험생 중에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아달라라고 처장께서 면접위원 오리엔테이션 때 그런 말씀 하셨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면접의 오리엔테이션은 면접인이 5분 오시는데요. 그중 한 분은 늦게 오셔서 안 오셨고 4분이 계시는데 정시에 시작이 될 때 제가 면접 OT 바로 직전에 수험생 대기실을 항상 이렇게 들려봅니다.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좀 해.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면접 대기 장소에 가보니 국가대표 단복을 입은 학생들이 꽤 있는데 이 학생들 중에서 아시안게임 입상자들이 있으면 이 아시안게임 입상 실적이 알겠습니다. 서류평가에는 반영이 안 됐으니까 면접평가에는 반영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면접위원들한테 좀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입시처장으로서 아주 공정해야 될 입시처장으로서 지금 생각하면 그분이 그렇죠? 아쉽고 후회가 되는데 네. 그 다음에 입시 점수가 네. 상당히 좀 조작된 느낌이 나요. 왜냐 그러면 서류 점수에서 아주 낮은 사람이 가장 낮았거든요, 정유라가. 그런데 서류 점수에서 높은 사람이 면접 점수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서류 점수에서 높은 사람을 면접 점수에 낮게 주고 정유라는 서류 점수에서 낮으니까 면접 점수를 높게 줘서 합격이 되거든요. 이런 게 저는 조작이라고 보이는데 어떤 생각하세요? 이 표를 보니까 이거는 제가 저 감사 자료에서 본 겁니다. 네. 저도 그 당시에는 그걸 직접 볼 기회가 없었고요. 지금 이번에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확인한 사항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입학처장의 역할은 그렇게 전형에 대한 안내만 하고 그리고 면접장에는 들어갈 수도 없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는 면접장 안에 계신 분들끼리 무슨 사정이 있거나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게 수시모집 마감이 9월 15일이었죠. 네. 그런데 아시안게임 수상을 정유라가 9월 20일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정말 풀리지 않은 숙제예요. 제가 자료를 하나 갖고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니 잠깐만요. 나중에 시간 끝나고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학칙 개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가 이유를 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정유라는 분명히 부정 입학자예요. 그런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하시니까 제가 답답한 말씀을 듣고 아울러서 이화여대에서 우리 학생들이 미래라이트 대학에 대해서 그렇게 안 된다라고 농성을 하고 있는데 그쯤 8월 20일 날 총장 주제로 그 기흥 컨츄리 클럽에서 이거는 뭐 제가 처장님한테 드리는 질문은 아닙니다. 이 기흥 컨츄리 클럽이라는 게 우병우 장모 분광각식 거 아닙니까? 여기서 또 골프 대회를 해요. 물론 학생들의 저주로 이게 실현은 안 됐지만 이런 부분 또 알프스라고 최고경제학 과정 여기에 인맥을 보면은 김장자 회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뭐 사위인 뭐 우병우 또 이화여대 최고 교수단 과정에서 김병준 총리내정자 한강호 비서실장 또 여기에 김광자 삼만개발 회장에는 최순실, 차원태, 오영태, 이대 관계자 이 알프스 게이트, 알프스 인맥 사실은 이게 최고경제학 과정은 총장이 직접적으로 나가서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최고경제 과정은 총장이 직접 나가서 특강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정황을 봤을 때 이화여대는 최순실을 통해서 정유라한테 부정 입학을 줬다. 근데 지금 거기에 핵심적인 관계자들이 아무도 이걸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정재희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은 민주당 안민석 의원 예, 신문해 주십시오. 네. 이대 입시 부정의 진실이 무엇일까? 100일 만에 저는 오늘 이 퍼즐을 다 맞춘 것 같습니다. 최순실과 김경숙 증인은 80년대부터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남편 김천재, 지금 와. 남편이 바깥에 자. 와 있어서 제가 아까 저녁 먹으면서 자, 남편 물어봤습니다. 김천재 예, 종교가 뭡니까? 캐톨릭입니다. 캐톨릭 신자입니다. 80년대는 뭐였습니까? 그때 독일에서 그 사람이 영세를 받았습니다. 대학교 때는 뭐였습니까? 대학교 때는 제가 만나기 전이니까 잘 모르죠. 예. 독일에서 뭐였습니까? 독일에서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거기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쾰른 성당에서. 근데 자, 결혼하기 전에 자. 받았습니다. 예. 데이빗 윤 알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데이빗 윤이 누구신지. 데이빗 윤을 왜 부릅니까? 데이빗 윤이 누구신? 아니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유라 독일의 지금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고 허구한 날 언론에 나왔던 데이빗의 윤을 제가 아까- 김경숙 학장이 제가 모른다고 아까 하면은 저녁 식사를 지난 할 때 가을에 김경숙 학장은 어디 달나라가 계셨어요? 왜 이걸 모른다고 하세요? 모르기 때문에 진짜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동준. 의원님. 증인 모르세요? 데이빗 윤 모르세요? 모릅니다. 독일의 윤영식 모릅니다. 아니 제가 자 보세요. 자, 데이빗 유는 독일의 정유라를 돌보고 있는 핵심이에요. 최순실하고 계속 같이 있다 나왔어요. 데이빗 윤 아버지가 윤남식이에요. 윤남식 씨하고 윤남수와 남편인 김천재 두 분은 80년대 같은 교회를 다녀요. 제가 아까 자, 그래서 그러면- 저녁 먹을 때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본인도 모르겠다고 자, 얘기를 그러면은 했어요. 예. 윤남식과 최순실은 윤남수와 최순실은 80년대부터 아는 사이예요. 심지어 그 아들인 데이비드 윤과 최순실은 같은 회사까지 독일에 운영을 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윤남수하고 네. 김재철하고 알면은 당연히 최순실하고도 알 수 있겠죠. 글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걸 모른다고 하면은 아니 저는 이거 정말 말이 안 모르기 되는 때문에 것이죠. 모른다고 말씀을 자, 드리는 그래서 지금 겁니다. 예. 자, 특검에게 제가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이하여대 입시 부정의 이 퍼즐은 남국시장도 잘 한번 들어보세요. 김경수 남편인 김천재로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그 고리가 특검에서 최순실로 밝혀질 거라고 이어져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최순실, 김천재 부인인 김경수 학장 이렇게 13년도 시작이 된다고 나는 봅니다. 이걸 특검에서 수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네. 지금 현재 최순실 게이트 독일 쪽에 몸통인 데이빗 윤과 데이빗 윤의 아버지인 윤남수와 김천재는 80년대부터 독일에서 알던 사이였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같은 교회였습니다. 예, 자, 이거 모르는 특검에서 사실입니다. 조사를 하기 네, 바라고. 특검에서 또 한 저는 가지요. 조사 받겠습니다. 특검에게 바랍니다. 네. 교육부 이 감사 이거 드립니다. 왜 드리냐? 교육부 감사는 두 가지를 이번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는 입시 부정, 두 번째는 학칙 개정 이겁니다. 근데 두 번째 학칙 개정인 게 지금 조사가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학칙 개정 이거로부터 모든 그 학사 비리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운동선수가 국제대회나 훈련 나가면은 출석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 이 학칙을 집어넣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 있는 학칙입니다. 그런데 이 특기생에 관련된 규정은 대한민국 각 대학이 내규로 있다가 지금 다 없애고 대학 총장들이 모여서 대학 스포츠 총장 협의를 만들어서 내규 없애고 우리도 미국처럼 운동선수들 공부시키는 그런 엄격한 규정을 만들자.
이번 학기에 3.0 못 넘으면 다음 학기에 운동선수 출신시키지 말자. 그걸 오래 만듭니다. 없던 내규도 없애는 다른 대학에서 이걸 학칙에 집 이대에서 왜 학칙 개정이 대한민국의 아무 대학도 없는 이러한 이상한 학칙 개정이 이대에서 최순실씨가 4월달에 이대를 방문하고 그 다음 달 5월달에 이 이상한 말도 안 되는 학칙 개정이 이대에서 왜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특검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교육부 감사에서는 이게 좀 빠져나가 버렸어요. 아무리 봐도 그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어떤 교수가 학점을 부당하게 줬다 이런 것들만 조사가 돼 있어요. 근본이 문제의 근본인 이 학칙 개정이 누가 주도했고 왜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교육부 감사에서 빠졌다. 그래서 특검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민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아니요. 아니, 아니 그것은 됐고 가만있어. 다 윤소아 꼭 빼시니. 윤소아 의원 네. 저 보이시죠? 네. 아까 국민의당은 이영주 의원 예. 이교육 증인. 증인은 2대부터 4대 회장인 아버지, 그리고 5대에서 9대 회장인 어머니에 이어서 2015년 10대 전국 빙상연합회 회장이 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에는 특별한 공모 절차 없이 일반 팀의 10배에 가까운 39억 원의 예산을 운영하는 스포츠 토토 빙상단 감독이 됩니다. 이것도 맞죠? 맞습니다. 그전 2015년 7월 최순실 조카 장시호와 함께 동계 스포츠 재단을 설립하고 전무이사로 취임하죠. 이때 장시호와 함께 센터 설립 과정부터 개입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처음에 그 3월 달에 장시호가 찾아와서 저한테 그 빙상 부분에서 재능기부 차원으로 맡아달라고 얘기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재능기부 차원으로 도와줬다. 2015년 제1기의 김재열 사장을 만났죠? 네, 맞습니다. 만나서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영재센터 얘기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김재현 회장님이 또 당시에 저희 연맹 회장님이셨기 때문에 저희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에 대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누가 삼성과 만나라고 했어요? 장시호가 만나라고 했습니다. 장시호가 만나서 무슨 이야기 한 거? 그래서 아까 이제 그만 뭐 영재센터 부분하고 일반적인 빙상 네, 그걸 그렇습니다. 이야기했다는 거죠. 후원 이야기 안 했어요? 후원 이야기보다는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종 차관이 만나보라는 이야기는 전혀 몰라요? 네? 김종 전 차관. 네. 네. 결국 동계 스포츠 재단에 깊숙이 개입한 게 사실이네요. 삼성까지 만나고 결국 동계 스포츠 재단에 삼성에서 돈 들어온 거 누린계획을 통해 다 아시죠? 돈 들어온 거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네. 누린계획은 어떤 회사인가요? 저는 사실 자세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누림 기획에 대해서는요. 예, 그래서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그런 표현을 하셨죠? 명의만 빌려왔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누린계획은 K스포츠 재단의 돈을 횡령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했던
고역의 더 블루케이를 만든 것과 똑같이 영재센터의 돈을 횡령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이규혁 증인의 지분은 여기서 얼마나 돼요? 저도 요번에 그 기사를 보면서 알았습니다. 장시호 씨도 자기 지분을 모른다고 그러는데 제가 가르쳐 주니까 시인하대요. 이규혁 전문은 30%돼 있죠? 네, 그렇게 봤습니다. 지난번 청문회에 나온 장시호는 누린기획 지분 구조를 봐서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결국 이야기했습니다. 증인 처음에는 장시호를 잘 모른다고 하다가 장시호와 20년 우정 운운하는 사진이 들켜서 그때서야 마지못해 안다고 했고 동계 스포츠재단 설립에 깊숙이 개입하고 거기에 누린기획 지분까지 갖고 있으면서 잘 모른다. 난 단순히 재능 기부를 하려고 했다. 그리고 도용당했다. 인간은. 이런 이야기를 상식적으로 이게 성립이 돼요? 지금 지분 30%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도용당했으면 항의하고 지분 빼야죠.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당시에 뭐 장시호가 그렇게 이름을 빌려가거나 그렇게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얘기들도 많았고 당시에는 장시호를 믿었기 때문에 저희가 저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증인도 장시호와 함께 최순실 일당에 기대어서 이익을 얻고자 했던 교역자 중에 한 사람. 명심하셔야 돼요. 아니에요? 그래요. 어제는 정말 인술 말로 하면서 마음 그렇지 않고 행동 그렇지 않은 의사들이 전체 의사들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부분이고 오늘은 최소한 한국의 최고 지성이라고 하는 이화여자대학교 우리 교수님 중에 일부가 오히려 지식인들을 욕되게 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바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비롯된 것이다. 네, 윤수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춘 증인 그리고 박헌영 증인 재벌 기업으로부터 각출받은 이 기금으로 정동춘 증인 앞으로 100억 그리고 박헌영 증인 앞으로 57억 이렇게 저축성 보험을 가입한 사실이 있죠. 있습니다. 예, 이 보험 수익자가 최종 누구입니까? K스포츠입니다. 케이스 재단입니다. 혹시 그럼 이 저축성 보험 가입 관련해서 리베이트 비용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지금 여기 경영지원본부의 부장이 일괄 처리했습니다. 그 본인이 재단 이사장인데 그걸 부장이 그러면 일괄 처리했으면은 그 부장은 일괄 처리한 내용을 결론은 최순실 증인에게 그 리베이트 비용을 다 전달했다는 것입니까? 그 사실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밝혀야 돼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 박헌영 증인. 네, 본인 앞으로 저축성 보험 57억 가입된 사실 알죠? 알고 있습니다. 가서 사인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한 리베이트 비용 누가 리베이트라고 말씀하시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에 정동춘 증인은 그걸 지금 부장이 처리했다. 그런 것에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우리 은행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삼성생명과는 직접적으로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은행에서 이 수익이 좋은 금융상품으로 소개를 받은 겁니다. 이 보험 가입 절차와 또 보험 가입을 통한 계약 주체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4차 청문회의 심도 깊은 신문을 통해서 적지 않은 사실과 의혹이 새로 밝혀졌습니다. 본인이 국정농단의 몸통임을 증명한
최순실의 통화 녹취 자료가 어제에 이어 추가로 공개됐고 또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요인들에 대해서 사찰이 이루어졌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조특위의 추가적인 조사는 물론이고 향후 진행될 특검 수사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가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 중 많은 분들이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입니다. 김경숙 증인, 최순실의 딸 정유라 부정입학 누가 했어? 본인 모릅니까? 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학장이 하는 역할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체육학과의 두 교수 추천하는 것 외에는 학장에게 주어진 역할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전혀 남궁 증인. 아는 바가 없습니다. 본인 이 부정 입학 사실에 대해서 본인 최종 마지막 입장 한번 밝혀보십시오. 제 생각에는 부정 입학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입학 관리에 부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무엇보다도 전국의 수험생과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사죄 말씀 올리고 평생 반성하겠습니다. 최경희 정의는 뭐 지금 이대 목동병원에 지금 진료와 함께 지금 요양을 하고 있고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응급경과 기록은 이렇게 최경희 정인이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자, 김경숙 정인, 그 신랑 되시는 부군께서 지금 가톨릭 네, 신도로서 대한민국 어느 성당에 나가십니까? 우장산 성당에 나가고 있습니다. 우장산. 참 죄송합니다. 우장산입니다. 저희가 우장산. 예, 그런데 이 성당 이름까지 이렇게 제가 되게 돼서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예, 우장산 성당에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누구보다도 존경받아야 할 분들이 각종 의혹에 대해서 어느 하나 이게 좀 시원하게 답변 진술되게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위원장인 제가 국민들에게 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청문회 내내 우리 국민들이나 또 전국의 젊은 대학생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출석조차 않은 정인들 생각하면은 여러분께서는 그나마 진실을 말하기 위해 나왔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학생들의 등대가 되어야 할 여러분의 오늘 정언이 먼 훗날 부끄러운 과거로 기억되지 않도록 진지한 반성이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 출석을 앞두고 있는 정인들은 오늘 청문회를 반면교사로 삼고 이를 통해 숨김과 거짓 없는 진실한 정언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내일은 오전 11시 김영재 의원을 시작으로 차움의원과 청와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의혹과 성과가 미흡한 부분은 내일 실시 예정인 현장 조사와 제5차 청문회에서 부족함이 밝혀지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잠깐 기다리세요. 하루 종일 알찬 국정조사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위원님과 보좌진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출석해주신 정인 참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윤소아 위원 말씀하시죠. 네, 아까 제가 언론 관련 부역자 10인 이야기하면서요, 그 잘못돼서 부역자 중에 김기춘은 몸통으로 해서 빼주고요, 누락된 불공정보도 총책임자 MBC 안광한 사장을 그 10인으로 해서 증인 신청했다는 것을 정정해 드립니다. 예, 정정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히 교섭단체 간사위원들께서 오늘 청문 일정을 마무리하는 발언의 시간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여러분들 잘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박범계 민주당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 장시간 동안 저희 4차 청문회에서 비교적 충실하게 사실에 가까운 증언을 해주신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님 그리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한규 증인께서 공개한 그 사찰 문건은 국정원 비보고 양식으로 파악이 됩니다. 어떻든 간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정원이 이와 같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여러 관여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정원 8국장을 지낸 추명호 증인이 반드시 추가 청문회에 출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장하시는 미합의 증인에 대한 위원장님의 결단과 결정을 촉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김경진 간사위원. 예, 정동춘 이사장께 사실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보험 든 서류라든지 현재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내역 보험 관련 서류 포함해서 우리 위원회에 다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K나 미르스포츠에 지금 800억대의 돈이 모였는데 이 돈을 사실은 최순실이 대통령을 통해서 기업체로부터 사실은 강탈을 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강탈을 했던 주체인 최순실은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고 대통령이 더 이상 본인의 관리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전경 강탈을 당했던 주체들은 자발적으로 납부했다 그래서 이 재단에 대해서 뭔가 관리권을 행사할 뜻도 없고 이 사건만 빨리 마무리졌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 전경련의 이승철 부회장은 곧 그만둘 것 같고 전경련 자체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미르나 K스포츠에 들어가는 이 800억대 자산이 붕 떠 있는 상태로 지금 돌아다닐 가능성이 있고 이 재단의 운영권을 가지고 향후에 내부적으로 법적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검사를 했던 경험, 변호사를 했던 경험에 비춰보면 이거 가만히 안 두면 좀 있으면 저 공돈을 누가 먹느냐를 가지고 큰 사단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검찰에서 이게 강탈한 돈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압류를 해서 원래 강탈당했던 재벌들에게 원대 복귀 귀속을 시켜주는 것이 합법적인 처리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검찰의 자세로 봐서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검 수사까지 지나쳐 봐야겠지만 제가 그냥 기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동춘 이사장도 그렇고 또 미르재단 이사장도 그렇고 또 현재 이 재단에 계시는 분들 이 돈의 관리권에 대해서는 잠시 맡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떠한 사업도 벌리려고 하지 마시라. 그리고 국가에서 이 부분은 신속하게 결정을 내서 어떻게든지 이사를 파견하든지 뭔가 제한적인 방법을 도출해내야 된다. 예.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이번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이 우리 특위 활동을 마무리할 점이면은 여러 가지 위원회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때 지금 이제 사실 대기업 재벌로부터 이 가출받은 이 기금들 앞으로 사용 용처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 국민들 뜻을 모아서 잘 정리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자 합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을 대표해서 하태경 위원이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예, 저도 오늘 총평을 할까 하는데요. 여러 문자 중에